아니,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지금 시황 부분이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뭐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금리 오늘 시장 빠지면 이렇게 해석하고, 시장으로 오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 더 지나면은 저는 이제 하차해야 돼요. 왜? 맨날 똑같은 그림이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시점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시고 대응을 하실 거라면은 그 마인드대로 움직임을 가지고 가셔야죠. 시장은 안 가는데 내 종목만 가기를 원하신다? 그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시각, 이왕이면 조그맣게 놓고 보시고요. 놓고 보시지 마시고 넓게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시장 주도주도요. 소형주에서 단기적인 흐름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종목은 스윙 종목군에서 충분히 발굴하셔도 됩니다.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도 견인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 부분도 전부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지난번까지 계속 뭐 8주 동안에 해드렸던 부분들 압축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장 주도주를 발굴해야 할 시점 해놓고 엔화인덱스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야, 얘는 왜 그럴까? 이 정도는 자꾸 어려운데 뭐 어려워? 맨날 똑같은 그림인데 엔화인덱스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베노믹스 위에 내리 빠지고 있습니다. 내리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윤정두가 그냥 윤정두 머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엔화 수혜주에 대한 부분,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시장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어찌됐건 엔화의 지금 약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막 으악 소리 지를 수준이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엔화가 여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뭐 이것도 과거 데이터예요. 오늘 다 해오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자료가. 3월달 기준에 어찌됐건 100엔당 908원까지 내려와 있는 흐름. 더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2007년도 6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746원인데 이때 기준에 2007년도 6월에 국내 증시 어떻게 됐어요? 상승 랠리도 그런 랠리가 없었죠. 굉장히 강했단 말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띈다고 국내 증시가 붕괴된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장중에 150만 원 또 올라왔을까요? 시각만 바꾸세요. 지금까지도 왜, 뭐 제가 너무 이렇게 한쪽 업종을 치중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전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면서요. 그럼 그 부분을 떨궈버리세요. 떨궈버리시고 윤정두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수혜를 받겠죠. 엔화에 대한 이자 부분을 덜 내게 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 수입이 많은 거, 수출이 많은 게 아니라 수입이 많은 거.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떤 것이 좋을까? 하다못해 포스코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 솔직히 거짓말 아니라 일요일도 밤새고 어제도 밤새가지고 눈이 지금 아파 죽겠어요. 시뻘개요 지금. 예? 815TV 전문가들이 지금 장세 1%의 수익이라도 더 올려보겠다고 예? 이런 종목군들 대형주에서 발굴을 해서 무료로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15TV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11시에도 방송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할 거예요. 꼭 참여하셔서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진짜 핵심 준지 그러한 부분도 체킹을 하십시오.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 겁만 내지 마시고 오히려 수혜주들도 검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계속해서 뭐 무거운 부분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CRB 5년 차트입니다. 야, CRB는 또 뭐야? 안 어려워요. 얘도 한 번만 아시면 돼. 한 번만. 뭐냐면 안 해오시더라도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21개 품목, 뭐 23개라고도 얘기도 합니다만 21개 품목에 대한 상품 가격을 전부 인덱스화해서 지수화해서 이렇게 표출을 해주는 차트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원유 부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밀려 내려온 폭이 사실은요. 오늘 시장 강세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 급락입니다. 사실은. 유가 급락이었고 시장 개장 초에 항공주들 막 올라왔죠. 어떻게 했어요? 유가 급락에 따른 항공주 상승, 전량 차익 실현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흐름에서 다른 때 같으면 또 조정이라고 얘기 나왔을 거예요. 뭐 상품 가격의 하락, 경기 침체 아니라는 겁니다. 1월부터 말씀드렸지만 하향 안정 추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놓고 보시면은 달러와 인덱스 요인 때문에 유가가 하락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거 한 번만 보면 잊어먹습니까 이거? 자료 다운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몇 번째 갖고 나온 게 창피해서 이제 못 갖고 나오겠어요. 창피해서. 맨날 똑같은 것만 갖고 나오냐고 할까 봐. 예?
유가 하락했을 때 뭐 증시가 빠졌습니까? 유가 하락했을 때 어디 증시가 빠진 거 있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이때는 있었죠.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예? 이거 말고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주고 지금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엄청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유가 부분도 힘들어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도 말씀드렸죠. 항공주가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유 업체들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화학. 예? 그죠? 화학주들 중에서도 뭐 LG화학 같은 경우 수급 개선돼 있는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의 시세 탄력 그러면 얼마나 강합니까? 매일매일 방송에 노출해드리고 해도 왜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 좀 조금 더 하십시오. 그래서 대한항공도 벌써 말씀드린 것이 2월 4일 날도 갖고 나왔고요. 그 전에 1월 달에도 유가 수혜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고점 부분 놓고 보시면 야 2월 4일 날 47,950원이면은 뭐 아니죠. 중간에 계속 등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가 부분 언급이 나올 때도 그렇고 여타 재료를 가지고도요. 그리고 권리락을 감안하면은 5만 원을 넘긴 주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어떻게 돼 있었어요? 대한항공 부분은 엊그저께 44,000원 밑으로 또 빠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또 탄력이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단기 매매만 꼭 적용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유가 부분의 전체적인 해석 그리고 이거 배웠잖아요. 4주 동안 수급. 이 수급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0%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주가 부분을 관리를 해야죠. 작전 세력이 합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해석하시고요. 아시아나항공 왜 못하세요? 아시아나항공은 9,200원 써있는데 이 이후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10,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거기서 왜 차익 실현 못합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차익 실현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11시에 무료 방송 오시는 분들도 그 교육 부분을 해드릴 겁니다. 캔들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밀려 내려올 때 왜 7,000원대에 편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요. 오늘 굉장히 강하죠. 이러한 부분의 흐름을 유가의 하향 안정체 추세 부분이 실적으로 노출될 때까지 상반기까지 계속 연출될 수 있다. 그것뿐만입니까? 매집이 상당하죠. 1억 9천만 주짜리 종목에 1,460만 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70만 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주 단위예요. 거의 얼마를 뺏겼냐면 2천만 주 이상. 2천만 주 이상 지금 뺏긴 상태입니다. 10% 이상을. 예? 이것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언급드리는 것처럼 화학, 정유업체들 그쪽도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연동되는 충격이 아니라 재고 물품에 대한 지금 받아다가 정제를 하고 있는데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재고 부분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수질폭인데 이제는 하향 안정 추세를 따진다면은 항공주도 좋고요. 화학, 정유업체들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급이 개선되어 있는 폭의 업종군도 꼭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항공주 또 다 올라왔는데 왜 항공주냐 하실까 봐 또 갖고 왔습니다. 뭐? 전기전자 업종. 이것도 싫으세요? 한동안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하이닉스. 요즘엔 또 많이 올라오니까 하이닉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전기전자 업종 놓고 보셔야죠. 왜? 여러분들 한번 잘 따져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해서 저점 대비 지금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40%에 달합니다. 3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들 계좌 6개월, 5개월 만에 지금 빨간불입니까? 빨간불이시겠죠. 당연히 시장 좋으니까. 다만 삼성전자처럼 40% 수익입니까? 아니시죠. 왜 무서워하세요? 전기전자 업종을.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걸 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금리 얘기 나오고 환율 얘기 나오죠. 환율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율 1,100원대 안정 추세일 때 수출주 당연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견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흐르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1,100원대에 놓여져 있을 때마다 전기전자 업종은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을 했다. 예? 아시겠어요? 거기에 코스피 업종 비중이 지금 현재 25.61인데 더 될 겁니다. 왜? 이날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처음에 보여드린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나왔죠. 1월 달에만 지금 삼성전자 1월 달 이후에 13% 올라왔어요. 13%면은, 우와, 3개월 만에 13% 계좌 수익이라면 뭐 어마어마할 텐데요. 부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는 업종에 대해서, 가는 업종, 현대차, 기아차가 저 바닥에서부터 뭐 8배, 10배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을 추격하시기보다는 이제 시세가 나는 제대로 된 업종도 보시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긍정적이다. 시장 견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에 가야죠. 얘네가 안 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거기에 환율 부분 긍정적인 영향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부분 사실은 어디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원래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예? 환율 부분이 방어되는 1,100원대에서 올라왔던 이 상승 탄력이 사실은 시장 수익률의 1.5배 이상입니다. 2배 가까운 수준이고요. 여기는 사실은 시장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도 금리 얘기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그렇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 뭐 이쪽에서 놓고 보시면은 예? 지난 11월 대비해서 상당한 탄력을 받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매번 한 주만이라도 편입하세요. 한 주 사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수익도 구조가 잡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해석.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기타 법인에서 막 물량 사니까 외국인들 포트 종목 비중 축소하죠. 그럼 비중 축소하고 끝입니까? 재편입해야 됩니다. 재편입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사주 매입할 때 외국인들 비중 축소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없으시는 분들은 해석을 못해요. 그냥 외국인들이 야 선물은 매수하는데 현물 쪽에서 매도네? 뭔 매도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포트 관리죠.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꼭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시장이 등락이 나올 때에도 삼성전자의 등락을 같이 놓고 보셔야죠. 왜? 시가총액 비중이 16% 이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도 자신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수급도 놓고 보세요. 지금 유통 물량도 별로 없고 매집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수급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 갖고 나온 게 언제라고요? 2월 17일이네요. 2월 17일. 오늘 장중 기준이면 얼마예요? 10%? 한 달 만에? 와, 한 달 만에 10%? 계좌 수익률하고 같이 비교를 하십시오. 시장의 주도주는요, 극대형주에서도 주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제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아이고 비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가시고요. 삼성전자 힘드시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많이 있죠. 대부분의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대부분의 종목이 매집이 단행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0% 매집돼 있죠. 물론 주가는 그만큼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추세 보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마찬가지고요. 여타 종목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기 정배열 구간에 놓여져 있고 매집 단행돼 있고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고 유통 물량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세 또 나왔죠. 이건 언제예요? 2월 9일 날짜예요. 2월 9일 날짜. 그리고 나서 또 갖고 나서 계속. 왜?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환율 기준 내서 실적 개선폭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심권 가지셔야죠. 이거 힘드세요? 이거 힘드시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료 교육방송 들어오십시오. 오늘 밤에도 11시에 하루로TV에서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자사주 매입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실적 개선폭이 어떻게 연동될지 IT 전체적인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이러한 상승률 지금은 더 올라와 있어요. 3월 10일에 7만 5천 원이 아닙니다.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도 뭐 물론 크긴 합니다만 이러한 추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으로요. 이러한 부분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배양하셔서 이번 상반기에 수익 못 내시면요. 향후 2, 3년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수익을 내셔야만 강한 종목으로 계속 들어가죠.